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백세살롱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이럴 때 친구분들이랑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노후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죠. 직장 동료도 있고 동네 엄마들, 아빠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하고만 마주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친구가 정말 소중합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친구가 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 중에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소중한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짜 친구라고 할까요? 이런 친구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심하면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친구 유형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거리를 두셔야 해요. 이게 바로 노후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때로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유형, 맨날 자랑만 하고 비교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꼭 계시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끝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실제 사연을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정순자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정 씨는 40년 지기 친구인 김미숙 씨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점심을 먹곤 했어요. 원래는 참 좋은 친구였대요. 젊었을 때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김치 담그는 거 도와주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게 되고 며느리가 의사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죠. 만나기만 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래. 연봉이 얼만지 알아? 에이, 말 안 할게. 민망해서. 하하하.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토요일에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쉬질 못한대. 그래도 의사다 보니까 돈은 잘 벌어와. 우리는 용돈 걱정은 1도 없어. 순자야, 너희 아들은 요즘 뭐하니? 아, 그래. 공장 다닌다고 했나? 그래도 성실하면 됐지 뭐. 처음엔 정씨도 그래. 잘 됐네 하고 넘어갔대요. 친구가 잘 되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고. 더 심했던 건 손주 이야기였어요. 정씨 손주는 평범한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김 여사 손주는 강남에서 영재학원 다닌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말이야,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책을 술술 읽는다니까? 너희 손주도 영어학원 보내? 아, 안 보내? 요즘 영어는 필수인데. 정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대요. 왜 맨날 나랑 비교하는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도 괜히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게 되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설날이었어요. 김 여사가 카톡으로 하와이 여행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들 가족이랑 다녀왔다면서 5성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순자야, 너도 아들한테 해외여행 한번 보내달라 그래. 효도 여행 가야 노후가 행복하지 해서.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우월감을 느끼려고 만나는구나. 정 씨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김 여사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죠. 처음엔 섭섭하고 외로웠대요. 40년 친구인데. 하지만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니까 자존감도 회복되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자랑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이예요. 만날 때마다 기가 죽고 비교당하고 초라해진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그게 바로 노우지예요. 두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한테 뭔가 필요하면 그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박영호 씨, 72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알게 된 최 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참 친하게 지냈대요.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박 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최 씨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먼저 연락하면 요즘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면서 만나자는 말을 피하는 거예요. 박 씨는 섭섭했지만 그래 다들 바쁘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최 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박 선생 오랜만일세. 건강하셨나?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우리 조카가 말이야, 취업 준비 중인데 자네가 일했던 그 건설회사에 좀 부탁해 줄 수 있겠나? 자네 거기서 오래 일했잖아. 인맥 좀 써줘. 박 씨는 당황했어요. 자기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회사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최 씨가 실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나? 알았네 그럼. 그리고는 또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돈 이야기였어요. 박 선생 미안하지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네.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박 씨는 고민했어요. 친구니까 도와줘야 하나? 그런데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싶어서 300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하고 말을 꺼냈더니 최 씨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친구 사이에 돈 얘기를 그렇게 하나? 요즘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거 모르나? 좀 여유 있을 때 줄게. 그리고는 또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최 씨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최 씨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식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 순간 박 씨는 확실히 알았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최 씨와 연락을 끊었어요. 300만 원은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처음엔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더래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죠. 만약 주변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유형, 부정적이고 험담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있으면 정말 에너지가 빨려나가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남 욕, 세상 탓 듣고 있으면 우리까지 우울해지죠.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한 여사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같이 차 마시고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여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험담이었어요. 저기 저 사람 봤어?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녀.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길에서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못됐어.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어. 명절 때도 대충대충 음식 차려놓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살맛이 안 나. 처음에는 이 씨도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러게요. 참 그래요 하면서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씨까지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 며느리 보면 뭔가 미운 점만 보이고 TV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여사님이 경로당에 있는 다른 분들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김 여사는 말이야, 겉으론 착한 척 하는데 뒤에선 사람 험담 엄청 하더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씨, 당신 돈 좀 있다며? 조심해라.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이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김 여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김 여사한테 내 험담을 한 거 아닐까? 나도 없는 곳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거 아닐까? 결정적인 순간은 이랬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뭔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나만 빼고 다들 재밌게 노시네. 나는 끼워주지도 않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무도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여사님이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계속 이 사람과 지내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한 거죠.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면서 피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사님이 서운해하셨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다른 분들과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해요. 맨날 부정적이고 험담만 하는 친구와 있으면 우리 마음도 병들어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이게 나를 지키는 노후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유형 기억하시죠? 첫째, 맨날 자랑하고 비교하는 친구. 둘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셋째, 부정적이고 험담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섭섭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오랜 친구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나쁜 친구와 억지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결국 우리 마음만 병들어요. 노후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지킬 줄 아는 힘입니다. 나한테 해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예요. 그래야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단단해지면 진짜 좋은 친구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가짜 친구 1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낫습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 딱 1~2명만 있어도 노후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도 남을 비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친구가 모여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격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